사실상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쭉 데이터를 보면 역대 최저치를 찍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거 보수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 아닙니까?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지금 보수는 괴멸당하는 거 아닌가. 지금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영남에 완전히 갇히는 분위기고 뭐 도로 영남당 됐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아니면 뭐 영남 자민련 그런 근데 취지는 똑같아요. 이게 영남을 벗어나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위기 의식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비선 논란 이후에 야 정말 이 뭐 엑스맨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실체가 뭐냐. 그 위기 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근데 사실은 뭐 이른바 소연정 수준의 얘기는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걸 왜 뒤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공개적으로 해야 그렇습니다. 뭐 뒷거래 의혹을 안 받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확 크게 제안을 해야지 그걸 왜 마쿠에서 하죠?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번에 그렇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터뜨리기 부담스럽다면 영수회담 실무회담 할 때 그러니까 그 공식 라인에서라도 이런 부분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긴 개털이고 아니 근데 그 자리에서도 홍철호 수석이 천준호 비서실장을 만나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독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준호 비서실장 판단에 이거 독대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독대하면 미략설 나오고 그리고 막 전국이 혼란되면서 이거 뭐 대충 무슨 김건희 리스크하고 이재명 리스크 빠트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의혹이 제기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절대 독대는 안 된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해서 기자들 불러놓고 아예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독대 없다.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예 애진혁이 끊어버렸다는 게 천준호 실장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뭔가 좀 딜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맞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딜을 하고 싶은 거냐. 그런데 지금 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따르면 당당한 보수가 되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좌파 안 되니까 당신 보수의 대표로서 당당한 보수를 해라. 최상병 특검 받는다고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전혀 그게 관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독대하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번에 김용 부원장 보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가석방이 공교롭게 시기가 비슷하게 겹치면서도 음모론이 나올 판인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도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독대를 했다고 알려지는 순간에 야 이건 뭐가 있구나. 그렇죠. 딜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면 불리해지는 거는 다음에 자기 선거가 남아있는 사람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뭐 한쪽은 선거가 이제는 없는 거고 다른 한쪽은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상반될 수밖에 없는 건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건 공개적으로 해야 오해를 안 받아요. 근데 왜 그런 쪽으로는 머리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늘 측면으로 쏟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게 지금 윤 대통령 성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대통령 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의 이미지 상이 있고 거기에 많이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용기를 내서 변화를 하고 싶어도 거기서 일탈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자기의 어떤 그 멘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 개구멍을 찾아요. 뒷구멍을 찾고. 그런가 하면은 또 제가 보기에는 이 특검 문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모든 어떤 그 협치 내지는 뭐 공치라 그러는데 이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적인 처리 문제인 건 분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그 기자회견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황당하거든요. 그 특검에 대한 답변이. 그래서 이건 기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좀 제대로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피의자가 된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는 그 주변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게 본인의 존재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걸로 보다나니까 네. 변화의 폭이라는 것도 나중에 언젠가 야당에도 이제 그 판결의 시간이 오니까 조국 대표도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고 또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도 있으니까 그때 기다려서 공세로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젠가 오니까 네. 일단은 비는 피하고 보자. 시간은 끌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어제 대처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거부도 완곡하게 하고 예. 자꾸 뭐 다음 국회로 떠넘기는 듯한 뭐 이런 말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포위된 민심의 포위로부터 성문 굳게 걸어 잠그고 일단은 견디고 보자는 이런 심리로 다시 기우는 것 같아요. 뭐 야당한테 지금 떡 하나 주고 독대하려 그러니까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 시간이라도 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런 식의 어떤 이탈리아 축구 수비로 갖다 주는 근데 진짜 걱정인데, 근데 또 이 와중에 정당 지지도 오늘 갤럽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34%로 1위를 했어요. 민주당이 30%, 조국혁신당 11%, 그리고 개혁신당 5%, 정의당, 진보당 각각 1%. 그 다음에 무당층이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정당 지지도는 선거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 드린 네. 적이 있는데 예.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본인들이 특히 좀 고연령층에는 평생 찍어온 지지해온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당 지지도하고 투표 결과하고 선거 결과하고는 다르죠. 별로 상관없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갖고 지금의 정치 지형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그 잘못된 계산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 정당 지지도는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한 가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우리가 지켜볼 때 네. 여당 지지도가 더 높냐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냐 아하. 이런 부분은 따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참 적어요. 예. 약 10% 이상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당정 관계나 뭘 할 때 주로 뭐 여당은 좀 비리비리하고 시원찮은데 네. 그나마 대통령이 버텨준다. 네. 이런 게 이제 국정 장악력을 펼쳐가는 핵심 논거이자 네. 에너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여당의 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한다면 민주당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교할 때 예. 유의미한 데이터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찍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네. 그리고 민주당이 싫은 유권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유지되는 건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까먹고 있는 이런 논리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30이지만 조국혁신당하고 합치면 이제 4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쳐서 예. 뭐 야당 예, 지지율로 보는 거는 오케이인데 예. 그럼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뭐 해서도 범여권이냐? 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건 예, 절대 확실히 아니죠. 아니다. 네, 왜냐하면 예. 물론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나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국민의힘 출신들이 상당수 있지만 네. 반대로 조응천, 이원옥, 뭐 양향자원, 뭐 양정숙 의원 다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른바 진영에서 섞인 연합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을 네. 범여권 내지는 보수정당으로 분류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최혜병 특검법 때 조홍천 의원하고 누구죠? 이원욱 의원 왜 투표 안 한 거예요? 그게 안건으로 상정될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건은 그거는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한다고 막 라디오에 나와서 엄청 얘기했었는데. 아니 근데 거기는 몰랐다? 민주당이 아니니까. 몰랐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예, 뭐 예. 얘기를 한 거고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그래서 예. 표결이 끝난 줄 알고 네. 본회의장을 이탈했는데 안건 상정돼서 예. 투표를 그럼 못했다. 막 보좌관이 전화하고 의원님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의원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원내 행정실이나 원내 기획실이 예. 지금 오히려 지금 필요하신 시점 아니냐. 사실은 이게 특검에 관해서는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또 강한 발언을 해 오셨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제일 센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그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지금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양평고속도로는 국정조사 정도가 맞다. 특검은 아니다. 양평도로는 특검은 아니다. 그리고 솔직히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는 특검이나 이런 수사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하면 김영란법이라는 규정은 있는 거니까 약식으로 형사적으로 다룬다든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부연했거든요. 네. 이 대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준석 대표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 내부에 이런 정도의 협의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 뭐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뭐 당론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네. 이 대표의 생각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는. 그래서 이게 명품백 수수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뭐 예. 직무 관련성이 연결이 돼야 네. 명품백 수수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녹화된 영상에 보면 무슨 부정한 청탁 부분이 언급된 거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뭐 인사 뭐 무슨 금융위원 뭐 그건 얘기하는 다른 그거는 딴 사람이 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들었다는 거죠. 거고. 예. 예. 그 백을 전달한 최 목사님이 예. 그 어떤 부탁을 한 건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예.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특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 더 자세한 맞는 얘기는 얘기예요. 방송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뭐가 이상하네. 있구나. 아니 그런데 그 얘기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뭐 수사하려고 특수부 검사 반부패 수사부 뭐 요란하게 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뭘 요란하게 수사한다는 거는 어쨌든 기소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서 그 평가가 돼야지. 네. 아니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존재 아닙니까? 정의로운 검사라면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수사 요란하게 했다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 수사해 봤는데 적용할 법리가 마땅치 않아서 흐지부지되고 그러니까 골문앞까지 골은 잘 몰고 가서 네. 근데 결국은 뭐 넣지도 못하고 똥벌 찰 거면은 몰고 가는 것만 갖고 너무 우리가 열광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올백 문제는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단지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특검을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앞으로 나갈 22대 국회 좀 포부나 비전 제시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근데 굳이 따지고 들면은 이준석 대표 얘기는 틀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렇죠.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축으로 그거하고 세우고 최상병 사망 사건 이 두 가지가 핵심 트랙이다. 그리고 양평도로와 관련해서 이제 특검을 할지 국정조사를 할지 이거는 뭐 22대 국회 개원하면 또 정치권 내부에서 원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는 뭐 이런 생각이고 이거는 이 대표 개인의 생각이다. 이런 저 말씀. 같으면 거기에 부산 엑스포도 하나 더 넣겠어요. 국정조사 대상에. 그렇죠.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부산 엑스포. 네. 예. 네.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외교부 공관
문제 이것도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돈을 너무 많이 예산을 너무 많이 퍼버가지고 썼어요. 네. 네. 우리가 5,7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때 홍보비로만 집행한 예산이고 예.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문제라든가 외교부가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산을 늘리려 그래서 그랬는지 네. 몰라도 네. 제가 보기엔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청구서들이 꽤 많고 또 저 ODA 그 저 원조 예산 100% 증액했잖아요. 네. 이것도 엑스포 비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공적 개발 원조 자금 많이 냈습니까? 딱 그래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다가 돈 퍼붓겠다고 네. 또 지금 저 어음 발행한 거 이건 또 여기 5,700억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네. 이런 홍보비에다가 뭐에다가 그러니까 전부 그 내용 집행 내역 보니까 갑자기 뭐 K-팝 박람회를 열어라. 저기 언론 기자들 좋은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 해라. 돈이 막 쑥 내려오는 거야 공간마다 안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거든. 이거 예, 예. 엑스포하고 사실은 관계 없는 건데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뭐 국정조사 추가할 내용이 많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엑스포 문제 이거 뭐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